네,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안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투자텔미 준비된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선물 보따리입니다. 남은 연말 과연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제약 바이오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벤트 일정 체크를 해볼 거고요. 반도체는 그냥 섹터 불문하고 쇼티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 쪽이 또 쇼티지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한 달치 잠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실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만큼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남은 연말을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12월 제약바이오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보기 리포트로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비만 쪽에서 경구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먼저 노보노디스크의 고용량 경구용 리벨서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먹는 비만량인 리벨서스를 더 강력한 용량으로 해서 FDA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12월 17일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약은 경제성과 더불어 먹었을 때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관련해서 경구용 펩타이드 베스트인 클래스 개발사로 꼽히는 D&D 파마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D&D 파마텍에서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MET245097-5의 임상 일상 발표가 연말이나 연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차세대 블록버스터 레타투르타이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작용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인데 첫 번째 임상 3상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비만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차세대 베스트인 클래스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비슷하게 3중 작용제를 개발하는 국내 제약사가 있는데 그게 한미약품입니다. 글로벌 임상 기준으로 한미약품의 LA, TRIA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다음은 뇌질환입니다. 글로벌 알츠하이머 학회가 지금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리고요. 국내에서는 ABL 바이오 이후 오스코텍, D&D 파마텍도 뇌질환 치료제 기술 수출을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알츠하이머 AI 진단 기업 뉴로핏도 관심을 가지자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암제입니다. 먼저 서밋 테라퓨틱스가 PD-1과 VEGF라는 두 개의 암 관련 단백질을 동시에 잡는 약물 이보네시맙을 연내 FDA에 신약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대 제약사 중에 하나인 BMS가 올해 실적 발표에서 특정 항암제를 개발하면서 피하 주사인 SC 제형에 대한 니즈를 언급을 했었는데 알테오젠의 추가 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Y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언급이 된 서밋 테라퓨틱스의 2중 항체를 뛰어넘어 3중 항체를 개발하고 있어서 관심이 유효해 보입니다. ESMO 아시아와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에서는 보로노이의 데이트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연말 연초에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난 6월 아스코 학회에서 리가켄 바이오는 우리가 가진 ADC 기술을 적용했을 때 블렌랩, 폴리비와 같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ADC 약물들의 차세대 버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는데 글로벌 제약사가 기존에 성공한 블록버스터 ADC 약물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리가켄 바이오와 기술 수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바이오업계에서는 바이오 베스트 딜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앞서 쭉 언급이 된 종목들은 총 8개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4종목 모두 약세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선물 같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면요. 알테오젠이 오늘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1.69% 상승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보로노이와 리가켄 바이오도 현재는 빨간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LPDDR과 관련된 독립 리서치 리포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고요. 제목은 HBM 그림자에 가려진 슈퍼사이클 LPDDR의 재발견입니다. LPDDR도 결국에는 공급 쇼크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사들이 수익성 높은 HBM 생산에 집중을 하면서 HBM 쏠림 현상이 심화됐고 상대적으로 LPDDR 생산 라인과 설비 투자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은 빠듯한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026년까지 LPDDR의 가격과 물량이 동반 상승하는 강력한 랠리 구간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LPDDR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위해서 저전력에 특화된 메모리였는데요. 지금 AI 서버에 대한 전력 부담이 커지면서 LPDDR5가 DDR5 대비 전력 절감과 대역폭 확대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AI 서버 및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 메모리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LPDDR이 HBM에 준하는 수익성을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안겨준다는 게 또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한 대에 LPDDR이 단 한 개 패키지만 탑재가 됐다면 지금 AI 서버 한 대에는 무려 30개에서 40개 패키지의 LPDDR이 필요합니다. 메모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 없이도 기존 LPDDR 라인을 활용해서 단숨에 수요 단위를 30배에서 40배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요지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LPDDR 슈퍼사이클 확산에 따라서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TLB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TLB는 LPDDR 모듈을 탑재하는 차세대 고다층 기판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특히나 새로운 LPDDR 모듈 규격인 LP캠 M2나 소캠과 같은 차세대 LPDDR 모듈용 기판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사양의 LPDDR5X를 생산하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에 TLB도 좀 주가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와 함께 같이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죠.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며 현재 주가는 10만 500원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11월 한 달치 잠정 수출 데이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역시나 좋습니다. 디램과 낸드 수출 견고하고 반도체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지금 소부장 쪽에서 소재 쪽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판가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 더 오를 것 같은데 코스피가 쉬어가는 구간이라 코스닥 활성화에 반도체 소부장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은 리튬 전지 수출 올라오고 있고 ESS 미국향 수출도 11월부터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 데이터가 성장을 했지만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오늘 실망감의 주가 하락 변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쪽을 쭉 보면 일단 실리콘 파츠와 실리콘 소켓 그리고 리노핀 등 반도체 소재 수출 좋은데 관련 종목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 KNJ, CMTX, ISC, 리노공업이 있고요. PCB는 전체 수출이 전분기 대비 판가가 증가하고 있고 수출 동향 여전히 좋았습니다. 두산 CCL도 수출은 11월에 견조했고요. 프로브카드도 11월 수출 데이터 좋았고 관련주로는 TSE, 샘시NS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반도체 소재 쪽은 앞서 김정현 앵커가 얘기했다시피 이슈가 있죠.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일본이 중국향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사실상 중단한 정황이 외신 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내 증시에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SNS텍, 동젠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등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제히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주가만 놓고 봤었을 때는 SNS텍, 동젠세미캠 그리고 솔브레인 이 세 종목이 3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 아베 정권 때 이 한국의 수출을 금지했었던 그때와 비슷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 오늘 텔레그램방에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테린 야빠 방으로 돌아가서 고용량 쪽에
고용량 변압기에 4분기 수출 올라오는 중이다라는 코멘트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만에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좋아지면서 클래시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제가 다른 방으로 가서 그 데이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7%, 전달 대비해서 22% 데이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지열제 쪽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언급드리면서 지열제 수출 데이터 같이 많이들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달에 100만 달러 기록한 데 이어서 전년 대비해서 243%, 전달인 10월 대비해서 32%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출 데이터 관련주들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KNJ, TSE 그리고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이 수출 데이터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삼양식품은 실망스러운 수출 데이터로 인해서 오늘 주가 8%대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MBN골드 최원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12월 첫 거래부터 시장이 좀 변동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시장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12월 달은 바이오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항상 강세였던 이유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학회 컨퍼런스 이런 거 통틀어서 가장 큰 이 컨퍼런스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기업들 미팅 이후에 많은 기술 이전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금 그 어떤 그 활발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항상 이 JP모건 헬스케어 전에 어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이제 미리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해두는 그런 기관들의 움직임 때문에 항상 12월 달에 먼저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부터 우리가 먼저 올랐었고요. 지금 이제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메인 트랙 발표 나서는 대형주들도 좀 우리가 좀 봐야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은 아마도 이제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공식 발표를 이룩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따라서 또 좀 먼저 올라갈 것 같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ADC를 대해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추가적인 파트너십 논의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또 확정 짓고 아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또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12월 달은 바이오의 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말 연초에 이벤트가 많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14,380원인데요. 차바이오텍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차바이오텍이 최근에 이 카카오하고 이제 협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바이오텍과 카카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가 이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대 참여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카카오 그룹에 카카오 헬스케어 1,000억을 투자하고 그래서 카카오 일이 주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이 차바이오텍의 지분을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3자 배정을 통해서 또 지분을 인수하고 또 한쪽은 투자를 해서 서로 같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그룹이 합치게 되면은 합치는 건 아니고 서로 어떤 지분 교환까지 교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혈맹이 되는 거잖아요. 이 혈맹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차바이오 그룹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의 최대급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라든가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6개국에서만 지금 77개 의료 서비스 플랫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그 최대급 의료 네트워크에 카카오의 디지털 AI, 헬스케어 이런 플랫폼 접목됐을 때 이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히 확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바이오 그룹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거고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이 AI 헬스케어 솔루션을 또 카카오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한테 필요한 게 네트워크거든요. 그다음에 차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
두 기업이 혈맹이 됐을 때 아마 이 시장에서 강력한 좀 모멘텀으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바이오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임상 3상 모멘텀을 앞두고 오늘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2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됐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외에 다른 종목들까지 리뷰를 도와주시죠. 네,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이 이제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 임상 데이터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는 이제 빠르면 12월 달에 나올 수 있다. 만약에 12월 달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37억 달러의 순매출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한올바이오파마 급등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일단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하시되 나머지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그런 데이터로 인한 가치평가, 뭐 기술 이전, 또는 상용화, 이런 기대감이 막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름 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 8일 날,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 날, 기술 이전을 한, 바이오텍 기업이 또 임상 관측가 있기 때문에 이 오름 테라피틱까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2월 달은 바이오의 달로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젠부터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리가켄바이오, 에이드바이오 등등 해서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기업들은 뭐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 지금 오늘 시장에 빠지는 이유가 지금 그 비트코인 때문에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거니까는 오늘 4시에 있을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